2% 부족할 때 얼마 전에 2% 오리지널이 단종되었어요. 대신에 2% 제로는 계속 나온대요. 이제 제로 음료가 오리지널 자리를 꽤 차는 날이 오네요. 언제부턴가 제로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제로 어쩌고 제로 저쩌고 정말 많은 제품이 나오죠. 그런데 제로를 표기하는 폰트와 색상이 어째 다 이리 비슷할까요? 탐스 제로, 웰치스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맥콜 제로, 천연사이다 제로, 펩시 제로, 비타오백 제로,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조사 불문, 브랜드 불문, 제로 하면 대부분 검정색의 이런 폰트를 씁니다. 어쩌다가 이런 트렌드가 생겼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무설탕 음료를 제로라고 불렀을까요? 무설탕 저칼로리 가공 식음료 하면 사실 탄산음료 업계가 트렌드의 시작입니다. 과거 2000년대 한국에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은 음료는 저칼로리, 0칼로리 음료라고 불렸어요. 당시 저칼로리 탄산음료의 대표 주자였던 다이어트 콜라나 코카콜라 라이트 시절 패키지는 주로 은색이나 흰색이었어요. 다이어트 펩시도 그렇죠. 가벼움, 비움, 순수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오리지널 맛 음료에서 색상을 빼는 거였죠. 체중 감량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 소수의 소비자, 특히 여성층을 주 타겟으로 삼았거든요. 이때만 해도 맛의 즐거움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겠다는 절제의 마인드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거면 그냥 물을 마시겠죠. 역시 그래서인지 일반 탄산음료 시장을 위협할 만한 파괴력을 갖지 못했었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 힘이 약했어요. 2005년쯤에 우리나라의 웰빙 트렌드가 불었던 거 아세요?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엄청 쓰였어요. 이때 코카콜라는 우리나라의 기존 라이트나 다이어트 콜라보다 더 맛을 강조한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했어요. 자, 무설탕 제품에 제로로 브랜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흰색을 사용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나름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성스러운 장식적인 폰트를 없애고 볼드한 산세리프 폰트로 제로를 강조했죠. 제로, 멋지잖아요. 사실 다이어트 콜라 시기만 해도 당시 마케팅 조사 결과 남성 소비자들은 공공연하게 다이어트 코크를 마시는 걸 꺼렸다고 나오고요. 다이어트 음료는 남자가 마실 것이 못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남성까지 시장에 들어와야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다운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방향성에 확신이 생겼는지 1년 뒤에는 패키징 아예 블랙으로 바꿨어요. 코카콜라의 당시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Own Black이라는 모토였죠. 검은색이 주는 남성성, 대담함, 세련미를 강조했어요. 검은색은 전통적으로 식품 패키징에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이라고 해서 금기시되었으나 코카콜라는 이를 제로의 상징으로 역이용하는 파격이었습니다. 식음료 업계에서 기념비적인 패키징 브랜딩 컬러 활용이에요.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전 세계 식음료 업계에서 일반 제품은 고유의 색, 제로 제품은 검은색이라는 불문율이 만들어졌어요. 2006년 코카콜라의 경쟁자인 펩시는 펩시 맥스를 출시합니다. 그러다가 넥스로 바꾸게 됐어요. 아직 저칼로리 시장의 용어가 제로로 잡히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검은색이 제로 음료의 상징적인 색상이 되었다는 건 느껴지시죠? 당시 출시 때 기사를 찾아보면 설탕 무첨가 제품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음용 빈도가 높은 2030 남성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강렬한 브랜드 로고 및 색 등 도전적이고 남성적인 패키지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검은색을 사용한 것이랑 동일한 이유죠. 남성을 잡아라. 그렇지만 전체 시장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제로 음료는 비주류였습니다. 아스파탐이라는 설탕 대체당을 사용했는데 특유의 씁쓸하거나 밍밍한 뒷맛이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만 있었고 운동 부족과 코로나 블루로 인한 보상 심리로 맛있는 것을 많이 찾았죠.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부상한 트렌드가 바로 헬시 플레저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맛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새로운 소비 철학은 기존의 맛없는 다이어트 음료를 거부하고 맛있는 저칼로리 음료를 갈구하게 만들었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롯데칠성은 펩시 넥스 등의 실패를 딛고 절치부심하여서 펩시 제로 슈거 라임을 출시했어요. 기존의 고질적인 인공 감미료만 문제를 라임 향이랑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으로 잡았죠.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카콜라 제로는 아직도 아스파탐만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B2B 시장을 포함한 누적 판매량은 코카콜라가 우위일 수 있으나 트렌드의 발산지인 편의점 채널에서 펩시는 3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코카콜라를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를 달성했어요. 만년 2위가 1위를 탈환하는 거죠. 이때 펩시의 패키지를 보면 검은 배경과 제로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006년부터 쌓아올린 코카콜라 제로의 저칼로리 시장 인식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맥스나 넥스 같이 망한 자사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제로를 따라간 거죠. 펩시의 디자인에서 검은색은 제로 칼로리라는 기능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바탕이었고 라임색은 새로운 맛이라는 혁신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포인트 역할을 한 겁니다.
펩시의 약진에 당황한 코카콜라는 2023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펩시 라임을 겨냥해서 코카콜라 제로 레몬을 출시하고 오리지널 제로 제품의 맛을 개선한 뉴 테이스트 버전을 내놓죠. 이 무렵에 코카콜라는 브랜드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컬러는 레드로, 그렇지만 제로의 아이덴티티는 블랙으로 굳히는 디자인을 했어요. 동시에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걸그룹 뉴진스를 글로벌 앰베서더로 발탁하고 제로라는 CM송을 발표하면서 1020 세대에 잡기에 나섰어요. 코카콜라의 뒤늦은 총력전은 역설적으로 2020년부터 2021년 시장의 주도권이 펩시에게 있었음을 자인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공감미료의 조합으로 설탕 비슷한 맛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이 생기고 저칼로리 음료의 대표 주자인 펩시와 코카콜라가 모두 검은 배경의 저칼로리 음료 대신 제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인식된 하나의 시각 언어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 파생되는 많은 제로 음료들이 이 시각 언어를 따라간 거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었으니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아카이브였습니다.